구독, 좋아요. 자, 참 이게 무슨 일이든지 좀 뭔가 이렇게 서두르고 순리대로 흘러갈 걸 좀 무리수를 두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런 무리수 가운데 하나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면 바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그런 법을 하겠다. 이러면 결국 주기현 판사의 어떤 그런 그 1심 재판 이것도 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좀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서 그 가능성을 다 일말에 다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 자체가 전에도 다 위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헌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위헌이냐면 사법행정입법이 서로 서로의 권한을 가지고 서로 감시를 하는 게 민주주의이긴 하는데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 판사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저 판사의 선발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판사를 지정해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그 사법부의 그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하는 그러한 위헌이고 저게 통과되자마자 관련된 피고인들은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던가 뭐 헌법소원을 걸던가 라고 진행을 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걸 설치하면 저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특검이 하는 것처럼 조그만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특별 전담 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큰 혼란.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국회만 있는 거예요. 국회만 있고 그 행정부랑 사법부도 필요 없이 입법부만 있고 맞습니다. 입법부만 있고 그 위에 이재명 같은 수장만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저 표에서 찾아봤어요. 재헌헌법 101조를 찾아봤는데 재헌헌법 10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통과된 헌법인데 101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이게 1945년 8월 15일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만. 그래서 이때는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으로 특별재판부를 저거만 하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중앙지법에 보면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 있습니다.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 형사사건 전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담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을 국회가 뽑진 않아요. 그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에서 인사 이동을 하면서 가는 거고 그것은 그 동일한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철 되면 선거사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 재판부가 동일한 사건만 처리를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라는 그 의미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계속 내란이 1년에도 몇백 건씩 발생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도 없고 위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제가 또 저만의 또 관점에 희한한 거는 아까 김병기가 이재명 대통령 오면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백지원 대변인이 1인 1표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아니 정청래 1인 1표제는 뭐 당원 당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청래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니까 처리하고 남아공에 가니까 처리하고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처리한다는 게 물론 법률적인 문제긴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곤욕스러운 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얼마나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내란 전담 그 재판부 설치한다고 하면 바로 사법부 또 흔들기냐? 또 하락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배드캅 국캅 작전으로 민주당은 나쁜 역할, 이재명은 착한 역할 이걸로 해가지고 임기 100일을 보냈는데 이재명은 오로지 착한 역할만 해야 되는데 그 워딩이 저렇게 대통령 귀국하면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거 이재명이 지시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보여서 그렇게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입장에서도 외국에 있다가 야 뭐 하는 거야? 야 왜 내가 갔는데 처리한다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네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일단 저렇게 좀 띄우긴 했지만
실제로 진행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재명 말씀이시네요. 매기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김병기가 이재명을 매기지는 않겠죠. 아 그렇죠. 예, 그 정청래가 정청래가 매겼죠. 김병기야 뭐 이재명 사람이니까 네. 매기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김병기가 뭔가 좀 잘못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좀 다른 얘기 우리가 아까 뉴스 시작하면서 경제 얘기 좀 했는데 경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진짜 미친 듯이 와, 오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당장 유류비도 오르고요.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상승해서 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앞에 그 말씀드렸던 그 많은 상황들 네. 뭐 재판을 갖다가 지금 이상하게 진행하게 만들고 특별히 뭐 무슨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임명하겠다고 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상대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억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겁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 그 네.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과연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니 당장 와서 지금 환율 문제 해결하고 네. 지금 민생 문제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원래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환율, 고유가, 예. 고물가 시대죠. 그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단어 3개를 검색해 보면 고환율 검색하고 고유가 검색하고 예. 고물가를 검색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환율이 1,370원, 지금보다 100원이 낮았어요. 예. 1,380원 돌파했을 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였습니다. 진짜. 그때 나라 망한다고요. 네, 민주당 대변인들이 얘기하고 국회의원들별로 보도자료 개별적으로 계속 발송해서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를 검색하면 이재명 정부 탄생 이후에는 그러한 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심지어 경제 정책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정무적인 싸움, 이런 수싸움, 또 국민의힘 억압, 뭐 이런 폭거 이런 얘기만 있지 부동산 얘기 쏙 들어갔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할 얘기는 메시지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난방비 얘기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난방비 얘기가 나오면서 고유가를 가는고 그럼 가스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난방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고환율에 대한 여파는 지금 당장 오는 것보다 내년 한 몇 개월 있다가 오는 게 예. 고환율 여파가 더 크게 올 거고요. 지금 이번 주에 1,500원을 과연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지금 그 기로점에 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G20 갔다가 지금 튀르키예 갔다고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왜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빨리 돌아와가지고 진두지휘라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외국에 너무 오랫동안 체류를 하는 것처럼 좀 보여지고요. 제가 그나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핑계댈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핑계댈 거. 그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는 그나마 뭐 그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뭐 흘러가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나마 핑계댈 수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그렇다. 요거 핑계거리로 갖고 가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명청대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뭐 정청래 대전하는데 살짝 흘리던가 뭐 언론에 흘리던가 해서 지금 그래 고환율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고물가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한 거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창기에 6,000원이었던 그러한 그 최저임금이 9,160원까지 6,000원을 예, 지금은 이제 10,000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환율 계산을 해보면 원래 그 시급당 그 달러가 4점 몇 달러였고 뭐 중간에 뭐 6점 몇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만약에 환율이 오늘 환율이 1,350원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최저임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시급당 달러는 6.7달러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1,450원, 1,470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7점 몇 달러로 가는 거예요. 7점 한 3, 4달러로 7.5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그 수입과 그 수출하는 그런 업장 싸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의 영향이 여기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 미친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아까 잠깐 얘기하신 거 민주당이 1,300원 넘어갔을 때 막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라 말아먹는다고 이렇게 난리쳤을 때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이제 강달러 위주로 이제 넘어가면서 금리를 막 올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네. 한국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미국이 금리를 안 건드리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전혀 안 건드리고 있는데 오로지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풀고 뿌리니까. 네. 한국에서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을 딱 닫고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12월 2일이 예. 다다음 주면 예산안 기점인데 예. 그 예산안에 돈을 푸는 정책이 더 나올 겁니다. 아. 돈을 푸는 정책이 더 나오면 내년에는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한다고 11호, 그러니까 10월 15일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해지고 있는데 예, 예. 이 환율과 이 고유가 고물가 정책도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예, 괜히 뭘 하려다가 더 이상해질까봐 냅뒀으면 좋겠고, 다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좀 잘 청취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화나 있겠어요. 예. 그 원인이 이재명 정부에 있는데 그 이재명 정부한테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좀 답답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강대휘 변호사와 함께 진짜 지금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저는 계엄 재판,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그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란 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내란 재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진관 판사의 굉장히 좀 많이 그 어떻게 보면 재판의 속도가 좀 지나치게 빠른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들 한번 좀 짚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과연 얼마나 어떤 의미로 지금 이제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그 속내도 한번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년 1월에 석방될 수 있을지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강대규 지금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하고 맡고 있는데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그런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